우리 의뢰인분은 2024년 6월 말경에 판결 선고받으셨는데요.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승소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하시고 한 집에서 지내시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혼인 생활이 이제 상당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뭐 상대방이 좀 과도한 음주를 한다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독단적이고 우리 의뢰인분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식을 한 상황에서 며느리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댁 식구들과의 좀 갈등이 있어갖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방관하면서 뭐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을 취했다고 해요. 이러면서 점점 갈등은 심해지고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뭐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러던 중에 굉장히 건강도 많이 악화되셔서 이제 경제 생활도 더 이상 하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상대방과 헤어지기로 했다가 다시 한번 노력을 했지만 정말 아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헤어지기로 합의를 하시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의뢰인분이 집에서 나오시게 되었는데 의뢰인분은 뭐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사실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받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 가전 가구 등은 내가 갖고 오는 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전 가구를 갖고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혼 신고도 불효하고 이렇게 사실혼이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아 그동안 참 뭔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니 좀 추스러야지 내 건강도 좀 챙겨야지 이렇게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뭐 절도 형사 고소가 들어오고 너 그 갖고 간 거 돈으로 환산해서 내놔라 라고 하면서 민사로 몇백만 원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참 의뢰인분도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황당한지 말미에 그 가전 가구 조금 갖고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형사 고소까지 하고 뭐 몇백만 원 가지고 이렇게 민사까지 해야 되냐 굉장히 좀 억울하고 속상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절도죄로 고소를 상대방이 하긴 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상대방이 청구한 그 몇백만 원에 대해서도 뭐 전부 기각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뢰인분께 제시를 해드린 게 오히려 사실혼이 해소될 때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우리 의뢰인분도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뭐 당초에 좋게 좋게 이제 마무리하시려고 다른 것도 청구하지 않고 그냥 가정가구만 나오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우리의 당연한 권리도 주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조언을 드리게 되는데요. 의뢰인분 입장에서도 아, 그렇다.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방어만으로는 아니고 나도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한 절도는 무혐의, 그다음에 상대방이 청구한 민사 소송은 빠르게 저희가 기각을 시키면서 전부 기각, 즉 상대방이 청구한 몇백만 원이 영원 인정됐고 상대방이 불효한 소송을 했으므로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에 부부의 공동 재산의 주된 것은 상대방이 이제 마련해왔던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1억 몇천인 사안이었고요. 상대방이 또 본인의 특유 재산이다. 본인이 뭐 경제 생활을 더 많이 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우리가 사실혼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돈을 일부 지급했다. 뭐 이런 등등등등 주장을 하고 또 사실혼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여야 한다. 는 등의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혼 파탄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우리 의뢰인분이 집에서 나오시면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측에 유리하고 법리에 맞다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중간에 준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그 돈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고 싶은 거고, 우리 의뢰인분은 지금 뭐 경제 생활을 못 하던 상황에서
가사를 주로 분담하면서 상대방이 준 돈을 공동생활비에 소비했는데, 그러므로 그걸 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거니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공동생활비로 소비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 기준 시점 등에 대한 쟁점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양적인 요소에서도 기여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뢰인분의 기여도가 40% 인정되면서 결국에는 5,700만 원 정도로 우리 의뢰인분이 승소하면서 마무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하는 거, 사실혼을 해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월하겠지만 사실 그거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또 쟁점과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혼을 해소할 때에도 이제 적어도 합의서를 좀 명확하게 쓰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있고요. 합의서를 토대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특히나 내가 좀 합당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서 법률혼에 준해서 의자료 또는 재산분할 등 전반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한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